건강백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드립니다. TV주치 의사의 참견. 네, 여러분 의사의 참견 차유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주실 정형외과 전문의 강석중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강석중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정형외과에 관련된 고민들이 참 많으실 거고 특히나 조금 연세가 드시면 많이 방문하는 곳 중에 하나가 정형외과일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환자분들 많이 찾으시죠? 네. 특히 날씨가 추워져서 허리 아픈 분들은 아주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렇게 큰 골절 혹은 큰 부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손상을 입게 될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금요 다리 꼬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스마트폰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TV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로 보고 계신가요? 혹시나 뜨끔하셨다면 오늘 의사의 참견 아주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생길 수 있는 질환인 허리 디스크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많으시죠? 전 연령에 걸쳐서 전 평생에 걸쳐서 10명 중에 8명이 한 번은 요통을 겪고 디스크가 망가진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게 직립하고 있는 이상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저도 허리 디스크 진단을 한 5년 정도 전에 받아서 고생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나 지금 이렇게 몇 년 지나서 지내고 있는데 괜찮나? 하는 부분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선생님과 함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신 사연자분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개발자인 30대 직장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야근은 필수, 처리하는 선택인 직종인데요. 때문에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통증이 생긴 초기에는 스트레칭도 하고 푹 쉬면 나을 줄 알았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지만 통증이 사라지긴커녕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세수를 하려고 세면대에 허리를 굽히는 순간 허리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길로 곧장 병원을 찾았고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요추 4번에서 5번에 디스크가 돌출돼 있다고 하시더군요. 수술 없이 물리치료를 하며 지켜보자고 하시는데 허리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으니 덜컥 겁부터 납니다. 지켜보다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물리치료만으로 나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질병이라는 허리 디스크 나을 수 있는 걸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허리 디스크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찾아오시고 특히 이 허리 디스크가 국민 질환이라고 불릴 만큼 갑자기 찾아오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질환인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좀 어떤 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모든 관절은 뼈와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연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딱딱한 그 사이에 이게 말랑말랑하게 끼어 있는 것들이 다 관절이거든요. 특히 척추도 관절입니다, 여러분. 관절이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에는 물렁뼈가 끼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리는 주로 구부렸다 폈다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디스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서 있으면서 상하로 압력을 받게 돼 있고 전단력이라고 틀어지는 힘을 항상 받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안에 있는 젤리가 딱딱해지면서 바깥에 싸고 있는 섬유율이라는 게 찢어집니다. 그 찢어지면서 그것들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항상 통증을 만들고 우리들이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졌다든지 다리가 땡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뼈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고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뼈들이 움직이면서 물렁뼈를 눌러주고 또 손상이 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허리 디스크는 원인이 하나는 아닐 것 같거든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교과서에 따르면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소한 외상, 두 번째는 유전적인 소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전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유전적으로 디스크가 빨리 망가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족력도 있고 높이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이가 낮은 사람도 있고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외상하고 그 유전적인 성향 이외에 염증이 생겨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따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세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외상이나 염증으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네. 얘기는 얼핏 들었는데 네. 방금 깜짝 놀랐던 게요. 허리 디스크인데 유전일 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유전입니다. 예. 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오래 쓰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써도 찢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아, 하셨었거든요. 예. 그래서 순간적으로 나도 유전인가라는 생각이 좀 네, 그럴 수도 들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요인이 있다라고 하고요. 허리 디스크의 좀 증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캐치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크가 이게 찢어지면 디스크가 싸고 있는 안에 젤리는 네. 우리 면역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입니다. 이렇게 터져서 나오게 되면은 네. 이상한 애가 나왔네라고 우리 면역이 반응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과도하게 공격하게 되거든요. 공격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을 없애는 세포들이 달려들어서 터진 디스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과연 디스크만 망가지느냐? 아닙니다. 디스크 뒤쪽에 네. 신경이 있기 때문에 신경도 같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생기는 건데 그 공격의 정도의 방어력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은 디스크가 터져도 별로 안 아픈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졌다고 해서 다 아픈 게 아니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통증을 다 다르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은 불편감을 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상은 첫 번째로 요통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신경을 누르게 돼서 자극을 하게 되면 방사통이라고 다리가 땡기거나 엉덩이가 아프거나 시리거나 심한 경우는 다리에 힘이 떨어져서 발목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마지막 경우는 수술을 필요한 경우고요. 그 전에 두 가지 경우는 약이나 물리치료나 주사로 보통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 우리가 단순한 요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허리가 아픈 건가 아니면 디스크인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둘 사이에 통증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흡수하거나 이게 낫는 데까지 보통 6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근데 일반 요통은 절대로 2주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3주 이상의 요통이 지속된 경우는 디스크가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허리 디스크는 어떻게 좀 진단을 할까요? 사실 뭐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올 정도면 네. 진행한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디스크는 엑스레이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초기의 디스크를 MRI 찍을 필요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2, 3주 정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 요통에 준해서 거의 치료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리가 땡기거나 쉬어도 낫지 않는 통증이 생기면 이제 다른 치료, 주사나 다른 물리치료 해보다가도 호전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튀어나왔는지 MRI를 찍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CT를 가끔 찍으면 되지 않냐 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CT는 척추관 협착증, 그러니까 그 관이 얼마나 좁은지 보는데 특화가 돼 있고 디스크가 터졌을 때는 MRI를 찍어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예전부터 잘 구분이 안 갔던 게 있어요. 네네. 어떨 때는 CT를 찍어보자 그러시고요. 어떨 때는 MRI를 찍어보자고 하시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삐삐와 핸드폰이 있을 때 삐삐를 먼저 쓰지는 않잖아요. 네. 핸드폰을 먼저 쓰시죠. 그렇죠. 그죠? 네. 시청자분 중에서 삐삐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으실까? 삐삐를 모르시는 분 계시겠구나. 생각이 그러면은 들긴 여러분들이 피처폰이라고 이렇게 열고 닫는 네. 핸드폰과 네. 스마트폰 중에 뭘 쓰라고 그러냐면 대부분 스마트폰을 쓰실 사용하시죠. 거예요. 네. 자, CT는 언제 개발됐냐면 1950년, 60년대 개발돼서 전체적으로 퍼지는 건 7, 80년대 많이 쓰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MRI가 개발되기 전에 개발된 방법이라 주로 뼈나 이런 그 기본적인 조금 보이는 연부 조직 정도를 보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다 보니까 의사들이 좀 더 보고 싶다는 열망이 들어서 개발한 게 MRI고요. MRI는 이제 뼈 이외에 인대나 근육이나 신경을 보는데 특화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디스크는 뼈가 아니고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MRI를 보는 게 훨씬 더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피처폰을 쓰지 않은 것과 똑같이 네. 의사들도 스마트폰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MRI 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덕분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가셨을까요? 은근히 또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이렇구나 라는 차이를 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허리 디스크에 대한 걸 조금 저희가 알아봤는데 사실 허리가 여기도 허리, 여기도 허리, 아래도 허리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부분에 이루어지는 부위에 발생하는 질환인가요? 우리가 요추라고 하면 요추가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만져서 요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배꼽 위 네. 3cm부터 네. 배꼽 밑 2cm 정도. 네. 그 부위가 거의 요추 2, 3, 4, 5번이 위치하는 부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위가 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허리에 신경이 눌렸을 때 대부분 그쪽에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구분이 잘 갑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도 아시죠? 선생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써 먹으셔야 됩니다. 많이 알려주시고요. 근데 요추도 번호가 있다고 말씀해 네, 주셨어요. 맞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있다고 네, 하셨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요추에 4번, 5번의 디스크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저도 또 4번, 5번이거든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요추가 1, 2, 3, 4, 5번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그 위쪽에는 흉추란 게 있고요. 흉추와 요추가 연결되는 부위는 그 운동을 많이 하기보다는 구조적 안정성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동네입니다. 네. 그렇지만 4번, 5번, 천추 1번, 그러니까 4, 5, 6번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주로 움직이는 데 쓰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면 많이 다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디스크가 뭐 탈출해서 혹은 그 안쪽에 있는 뭐 액이 나와서 막 신경들이 공격하게 되고 여러 가지 통증을 느낀다라고 하셨는데요. 탈출 부위가 좀 달라지면 통증도 다르게 느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위쪽 디스크가 터지게 되면 다리가 당기게 되면 여기 고관절부터 허벅지 앞쪽, 무릎 약간 밑쪽까지 1번, 2번, 3번 쪽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네. 4번, 5번은 정강이 앞쪽, 옆쪽이고 5번, 6번 쪽은 주로 허벅지 뒤쪽을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아픈 부위에 따라서 저리거나 당기거나 뭐 그런 것들의 부위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꼽 위쪽, 아래쪽을 따지면 등 쪽, 배꼽 위쪽부터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래쪽 허리가 아프면 밑에 허리에 디스크가 눌리는구나. 배꼽보다 좀 위쪽이면 1, 2, 3번 쪽이 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제 진단도 받으시고 치료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 가늠해 보시기에 충분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연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사연자분 보시면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뭔가 넘어지신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무거운 것 든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통증이 왜 이렇게 좀 심하게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게 망가지기 직전에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다 어느 순간 누구야 돌아보다가 그게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원인과 유발 요인은 구분하셔야 돼요. 디스크가 찢어져 있는 건 기본 원인이고요. 내가 돌아볼 때 증상이 유발된 것 뿐이기 때문에 그 유발 요인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디스크가 망가져서 생기는 증상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유발 요인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생긴 증상을 좀 포커스로 치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디스크는 사실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찢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좀 치료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질환을 얘기를 할 때 만성 질환, 급성 질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혹시 디스크도 그런 구분이 따로 있을까요? 네, 급성기는 뭐 환자가 119에 실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터지면서 갑자기 많은 양의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신경도 마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응급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만성기로 찔끔찔끔 나와서 환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만성기 질환은 증상이 강력하게 심하기보다는 아주 오랫동안 환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만성과 급성 디스크가 되었을 때 치료를 하는 방법도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료 방법도 각각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성기 디스크에서 우리가 이제
근력이 마비되거나 아니면 대소변을 못 가리거나 아니면은 뭐 아무리 통증 치료를 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는 수술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그거 이외에 근력 저하도 없고요. 통증도 조절이 되고 일정 부분 뭐 안정화된 디스크는 대부분 약이나 물리치료나 주사나 아니 뭐 이런 것들로 대부분 조절이 되거든요. 외래에서 한 10명 정도 치료하면 7, 8명은 충분히 그런 방법으로 치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디스크 치료하면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네, 맞아요. 저 공포심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디스크 환자고 다리가 저려받고 하기 때문에 한번 아프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지만 그 통증의 강도나 과거의 기억 때문에 무서워서 그냥 치료를 안 하시고 지내시는 거는 조금 더 그게 더 환자한테 안 좋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바로 내원을 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은 주사나 약물 치료를 좋아하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하시면서 주사, 약물, 운동 치료를 하셨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물론 개선되면 너무 좋겠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뭐 수술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수술, 어떤 방식으로 좀 치료가 되는지.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칼 되는 수술, 네. 안 되는 수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수술인데 칼을 안 되는 방법도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튀어나온 디스크만 약간 빼내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로 찌려서 오징어 굽듯이 쪼그라뜨리는 방법이라든지 막아주군요. 네,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많이 튀어나왔을 때는 그 디스크와 신경이 붙지 않도록 유착 방지제나 이런 주사를 뿌려주는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째는 수술 중에 조금 째는 수술이 있고 많이 째는 수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째는 수술에는 미세 현미경 뭐 아니면은 뭐 양방향 내시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봐서는 단순 디스크 때는 저는 대부분 칼 안 되거나 주사나 시술로 낫는다고 생각하고요. 근력 저하가 오지 않으면 수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술을 많이 하진 않으신다는 네, 얘기예요. 예. 혹시 그러면 수술에 주치의분께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디스크가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디스크 아예 수술하셨거든요. 네. 제가 어렸을 때 10대 때여서 예. 병원 앞에서는 엄마 잘 갔다 와 해놓고 앞에서 막 코 흘리면서 울고 있었다가 또 하필이면 그때 제가 좋아하는 그 초등학교 남자친구를 만났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면서 상당히 심각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알아두셔야 될 것 웬만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최대한 주치의분과 얘기하셔서 호전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고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또 잘해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술을 혹시 받으신 분들 수술하고 나서는 또 주의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디스크를 어쨌든 없애고 난 거는 관절 사이에 있는 구조물을 없앤 거기 때문에 관절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물론 증상은 없어지고 날아갈 듯이 좋으시겠지만 바로 쓰시게 되면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6주 정도는 우리가 회복할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 가벼운 물건을 드는 운동을 시작하시고 재활을 시작하시면 디스크가 안정화돼서 더 이상 망가지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안 아프니까 난 일을 하겠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수술하셨다면 수술해서 없앤 디스크가 안정화되도록 좀 이렇게 씌워주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6주가 지난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기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재활의 강도를 높여가면 사실 디스크 수술하시고도 골프 치신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하고 나서도 한 80% 내에서 90% 정도의 일상생활에 복귀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좀 안정을 시키는 기간 동안에는 안정을 해야겠다라고는 알지만 어느 정도가 안정의 기준인지는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가벼운 축구나 등산 정도면 안정이지 생각하시는 분도 그러시면 계시고 안 됩니다. 허리를 돌리지도 말아야지 하시는 저같이 겁이 많으신 분도 계신데 예를 들면은 등산 혹은 가벼운 걷기 혹은 운전 같은 것들 다 그 정도는 괜찮은 걸까요? 자, 우리가 이제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부하, 무게를 주거나 아니면은 장시간 한 자세로 있는 거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논문이긴 한데 우리가 서 있을 때보다 디스크 압력이 작은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눕거나 기대 앉거나. 그 이외에는 다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거든요.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디스크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자세 이상으로 환자들이 물어보거든요. 내가 수술을 했는데
뭐 한 30분 정도 차 몰고 가도 되지 않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가시는 건 괜찮은데 쉬면서 가시라. 오, 네. 예. 1시간 이상 연속 동작으로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실밥 뽑고 안정화된 이유가 한 3주 정도라면 그 이후부터는 그 정도만 조심하시고 6주를 지내신다면 그 이후에는 뭐 안정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술도 하시고 안정 기간도 살짝 거치신다라고 네. 하면 왜 우리가 질환 중에 완치가 되는 질환이 있고 안 되는 질환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좀 어느 정도 완치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완치라고 하는 말에 함정이 있는데요. 네. 완치는 완벽한 치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조물을 없앴기 때문에 완벽하게 기능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요. 그 완치라는 개념을 통증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완벽하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10점 정도는 남습니다.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완치라는 단어는 이렇게 조금 밀어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의 몸이다 보니. 네, 완벽하게 그런 것 구조적으로 같습니다.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허리 디스크 하면 꼭 따라오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허리 디스크가 딱 왔었을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허리가 아파서 너무 힘든데 목도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목이 왜 아프지 이런 고민을 좀 했었었는데 이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네. 등과 허리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 목과 등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 등과 허리가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어렵게 배우고 막 뭐 이렇게 논리를 배우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지진이 많은 날인 동네에 집을 세워 놓으면 석가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불안정하고 흔들리면 목이 같이 고장나게 돼 있는 거고요. 등 쪽에 보면 광배근하고 그 승모근이라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큰 판의 근육이 있거든요. 오, 여기 맞죠? 네, 승모근 여기 네. 만져 보이는 승모근과 광배근이라고 넓게 붙여져 있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직립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서 있는 경우에 추를 맞추는 거는 이 경추로서 우리가 이제 무게 중심을 맞추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불안정하면 목이 과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으시고 또 추후에 관리까지 잘 하신다라고 하면 목도 목 통증도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괜찮아지는 있습니다. 예. 아, 목 치료를 받으시는 건 따로 아니신 거네요? 뭐 가벼운 물리 치료나 이걸 하게 되겠지만 네. 목에 큰 문제만 디스크나 다른 질환이 없다면 허리가 좋아지면 목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진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허리 디스크 저도 오늘 선생님 뵙기 전까지 너무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름만큼 명성만큼 무섭지는 않다는 거. 네. 그래서 치료를 적절하게 잘 해주시면 충분히 괜찮아지실 것 네,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진료하셨던 케이스 중에서 조금 심각했던 허리 디스크 환자분 계셨을까요?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할 때 만삭의 산모가 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다리가 안 움직이는 네. 예, 발목이 떨어지고 엄지발가락이 뒤로 적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그대로 냅두면은 이제 대소변도 안 나오고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을 하고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하고 바로 환자를 엎어서 디스크를 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산모분들은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치료를 바로 하셔야 되는데 수술 받거나 약물 투여하는 게 또 쉽지 않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고생은 하셨겠지만 그리고 또 경과는 괜찮아지셨어요? 그분은 뭐 아주 출산도 잘 하셨고 네. 수술 이후에 다리 근력도 돌아오셔가지고 아주 좋았던 케이스로 저는 기억합니다. 산모분이 괜찮아지셨다라고 하면 괜히 다 같이 좀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예. 혹시 또 지금 의사일청견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우리 치료해 주셨던 산모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뭐 제가 그때 잘 치료를 해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그때 출산한 아동은 아마 학교를 가게 됐겠죠. 예, 그래서 잘 지내신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건강한 삶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마 옆에서 너 해주신 선생님이야. 엄마 치료해준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아이와 함께 앉아 있으시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 관리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죠. 허리 디스크 환자분이라면 지켜야 할 올바른 생활 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디스크라는 건 결국 관절입니다. 관절은 부하를 많이 주거나 이러면은 손상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에서 가장 부하를 많이 주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한 자세로
장시간 유지하는 것 그게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적 스트레칭 해주시면 되고 스트레칭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자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있고요.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도 스트레칭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오래 한 자세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안 좋고 급격한 자세의 변화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물건을 잡아채는 데드리프트 같은 것도 네. 스트레칭을 많이 안 해주시고 갑자기 디스크에 부하를 주게 되거나 내가 평상시에 들지 않는 무게보다 더 들게 되시면 디스크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칭도 좋은데 운동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어떤 운동을 좀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 등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운동은 코어 근육인데요. 코어 근육은 바깥쪽 코어 근육, 아우터 코어, 바깥쪽 근육이 있고 척추에 매달려 있는 이너 코어, 안쪽 코어가 있습니다. 바깥쪽 코어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팔굽혀 펴기만 제대로 된 자세에서 해주시면 바깥쪽 코어는 충분히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 등 쪽이나 이런 것들 뭐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데드리프트나 이런 어려운 운동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복직근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고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서 허리 뒤쪽에 있는 후관절에 염증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윗몸 일으키기나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크런치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누워서 네. 이렇게 상체만 살짝 들어주는 운동을 하시면 상복직근의 긴장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운동만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바깥쪽 코어를 강화시켜 주시고요. 사실 장요근이나 이런 안쪽 코어는 기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를 보시면은 뭐 레그 레이즈라고 나와 있고 한데 잘못하시면 허리를 다치시니까 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팔굽혀 펴기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운동법 여러분 기억하시죠? 팔굽혀 펴기, 내 몸을 활용한 운동만 잘하셔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시고요.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게 가장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저도 참 반성이 됩니다. 컴퓨터 앞에서 저는 일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막 서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한 5시간씩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우리 TV 보실 때 특히나 아빠 자리 하시는데 또 한쪽 무릎 올리시는 자세, 허리 굽은 자세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세도 또 항상 바른 자세로 그리고 기왕이면 자식보다는 이렇게 의자 위에 앉으시는 게 네,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견하고 싶으신 오늘의 참견 한 말씀 해주시죠. 누구나 디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누구나 다리가 저릴 수 있고 그런 증상들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디스크는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통증이 좋아지지 않거나 그러시면 가까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주치료 삼으시고 잘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따뜻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 몸의 중심이 바로 서야지 건강도 바로 선다. 네. 내 몸의 중심인 척추, 허리 잘 관리하실 수 있도록 운동도 적당히, 스트레칭도 적당히, 자세는 바르게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들으셨던 생각 또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다음 편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쭉 건강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TV 주치 의사의 참견.